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족을 챙기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때로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오늘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진 않았나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400년 전 그리스의 한 철학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철학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단 하나의 진리,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이치도, 사람 마음도, 삶의 무게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크라테스의 삶을 함께 걸으며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들을 천천히 마주하다 보면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나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아테네. 대리석 신전이 햇살에 빛나고 시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과일을 사고 천을 고르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에 낡은 옷을 걸친 그 사람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다가가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정말 옳은 것입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피해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질문은 묘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소. 큰 집도 있고 하인도 많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소? 그러자 그 남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노인이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소. 젊었을 때처럼 힘도 없고 사람들도 나를 찾지 않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소. 소크라테스는 그 노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며 배운 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이 겪은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쓸모없는 것입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으며 궁전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리를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깨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테네 거리를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젊은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리는 권력자의 것도 부자의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들이 기존의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재판에 세웠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로 고발되었소. 무엇이라 변명하겠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옳은지, 당신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아는지 물었을 뿐입니다. 판사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날 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쳤소. 이제 와서 법을 어기고 도망간다면 내 삶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것 아니겠소? 나는 내가 믿은 대로 살다가 내가 믿은 대로 가겠소. 다음 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살았소. 이제 죽음을 통해 마지막 배움을 얻는 것이지. 무엇이 두렵겠소?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참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인생 전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알고 있을까요? 60년, 70년, 어쩌면 80년을 살아오셨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쉽게 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 가족이 기대하는 가장, 직장이 필요로 하는 일꾼.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아이 키우느라, 돈 버느라, 집 장만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으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떠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던 걸까?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되물었습니다. 그대에게 훌륭함이란 무엇인가?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부를 쌓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젊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남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쫓았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진정 평화로운 순간은 언제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왜 이 감정을 느끼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런 질문을 피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바쁘게 살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바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진짜 삶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키우고 손자를 돌보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 할머니는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한 걸까? 나는 누구지? 그때 누군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정작 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었지만 그가 가장 지혜로웠던 순간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이 좋았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톡배를 마시기 직전 제자들은 울고 있었지만 정작 소크라테스는 평온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생 두려움을 마주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쓸모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아프면 어쩌지? 만약 혼자 남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답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어쩌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르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사실은 그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렵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두려움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 거니? 그것이 일어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막연했던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다가 가겠네. 이런 태도가 역설적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암 진단을 받을까봐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불안했지요. 그런데 결과를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암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제 확실히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설령 나쁜 소식이었다 해도 알고 나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용기입니다.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용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네. 그에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행복? 마음의 평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젊음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바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이 내려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테네의 현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치인도 만나고 시인도 만나고 장인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선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모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들의 답은 모순되고 흔들렸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아, 신탁이 맞구나.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이치도 알고 사람 마음도 읽을 줄 알고 경험도 쌓였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이미 겪어봤다.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런 생각에 갇히면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될 때까지도 계속 배웠습니다.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으므로.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일들이 있었지요. 소크라테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이오. 경험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배움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손주가 뭔가를 설명할 때 요즘 것들은 내가 모르지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손주에게서 배우세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배우세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산책길의 꽃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학생이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학생입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럴 때 화가 날까? 나는 왜 이것이 슬플까?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평생을 살아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80세에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 일과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딸이 전화했을 때 왜 나는 서운했을까? 오늘 혼자 차를 마실 때 왜 이렇게 평온했을까? 일기를 쓰면서 할머니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갔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흥미로운 줄 몰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다시 흥미로워집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배움의 기쁨이 생깁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사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면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탈출 계획을 따르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일세.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배해 왔습니까? 젊었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무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 시민 전체가 자신을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말하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답했습니다. 당나귀가 나를 보고 지저댄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야 하는가?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였지 소크라테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자유를 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세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 눈치, 손주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사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숨기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점점 용기를 내어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에도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게 좋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 자신에게 정직한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유를 지켰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정직했는가? 나는 오늘 내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독배를 마시는 그 순간조차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구나. 죽음이란 것을 직접 배우게 되는구나.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태도였습니다. 죽음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배울 나이는 지났지. 젊은 사람들이나 배우지.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소중해진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을 읽어도 겉핥기였습니다.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본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움이 더 절실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소. 그저 살아왔을 뿐이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시지요.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경험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배움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배움이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한 것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배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60년, 70년의 인생에는 수많은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보세요. 돌아보세요. 음미해보세요.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지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배우세요. 80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90세에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태도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손주에게 계속 물어봐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워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머니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나에게 질문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이 좋았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나? 거창한 질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점점 자신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이 흔들릴 때 멈추고 바라보기.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런 기분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소크라테스는 늘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기준으로 하루 정리하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잘했나?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나? 라고 물어보세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하루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의미 있는 하루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쉬는 것이 필요했다면 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이 납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서 배움 찾기.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발견해 보세요. 산책하다 본 꽃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손주와의 대화에서, 심지어 실수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지?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매일이 배움의 날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아는 시간 갖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써도 좋고,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겨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이런 질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더 평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신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삶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아테네 시장을 걸으며 던졌던 질문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신념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들을 나눴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자신에게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느라,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 그 속에서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세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세요. 계속 배우세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우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가까워지세요. 그러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날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드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